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적 순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고, 지금 일본의 니케이라든가 지금 중국 상해, 선전, 그리고 홍콩의 항생, 대만의 각건 할 것 없이 다들 보게 되면 오늘은 다들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국내 시장도 그동안 상승 흐름들에 있어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동안 강력한 선물 순매수를 이어갔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는 매도 물량을 좀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금요일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적극적인 매매가 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카카오뱅크와 같은 또 그리고 스펙 기업들이 오늘 좀 몇 가지가 또 상장이 되었죠. 신규 상장이 되었는데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는 흐름들이긴 하지만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보다는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종목들을 좀 보면서 현재 움직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NDD를 좀 말씀드릴게요. ENDD가 오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조정이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ENDD가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약 3.6%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항선이 지금 이제 36,000원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36,000원 정도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좀 돌파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 고점 부근인 4만 원부터 해서 2차적인 저항선이 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저는 목표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ENDD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홀딩해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가져 나온 이유는 지금 현재 탄소 배출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고, 그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는 그에 따른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6월 10일부터 해서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도 좋습니다. 거래량도 잘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에 따른 목표 가격 터치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워낙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가뭄에다가 홍수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홍수로 많이 곤혹을 치르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홍수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동남아 쪽은 계속해서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쪽은 전체적으로 홍수에 대한 기상이변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린 플러스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단기간 강한 양봉을 좀 만들어주고 거래량을 형성해 주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좀 약간 지지부진하게 보이시겠지만 이것 또한 상승 추세의 하나의 일부분이다라고 좀 보시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더 큰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린플러스도 목표 가격까지 계속 홀딩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파트론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파트론이 현재가 1,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가 1,500원 그냥 현재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론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주가가 보면 올해 3월 달에 2월 달이죠. 2월 달에 단기 고점을 만들고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추세 전환 신호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파트론이 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조정받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매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휴대폰 쪽이죠. 부품 쪽이죠. 휴대폰 부품 쪽이다 보니까 최근 갤럭시 S21이 그야말로 이번에 좀 실패가 아니냐,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파트너의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만 계속해서 지켜볼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파트너의 성장성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경력이 1, 2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매매를 좀 해보셨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동사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나온 이유는 차량 내부 카메라 의무 설치 법안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통과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1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화당과 지금 의논이 한참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의논이 한창 되고 있는데 그 1조 달러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내부 카메라를 의무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한 파트너 입장에서는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가 대략적으로 한 3억 대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한 2,500대 정도 됩니다. 2,500만 대죠. 2,50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는 부분인데 왜 지금 이제 실내 카메라를 의무화시키려고 하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운전석 쪽 카메라, 내부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 나와주고 있지만 졸음이라든가 음주,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운전에 대한 경고를 해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막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가 하나 더 설치됩니다. 내부에 설치가 되는데 설치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뒷좌석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카시트에다가 이제 애기들을 이제 좌석을 이제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해에 약 1,000명 정도가 부모님이 아기가 뒤에 있다는 걸 깜빡하고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 쇼핑을 즐기다가 오면은 열사병으로 어린 친구가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미국에서도 약 1,000명 정도가 열사병으로 차 안에 갇혀서 그런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막고자 뒤쪽 카메라를 실내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법적 의무 설치가 지금 이제 통과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카메라 모듈 관련된 파트로는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뭐 휴대폰 부품 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카메라 모듈을 비롯해서 뭐 안테나, 센서, 진동 모터 등을 렌즈를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휴대폰 쪽에서 매출이 나와주고 있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보게 되면 자동차 쪽이라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 S3라는 모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카메라가 무려 자율주행에 필요한 게 8개입니다. 8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앞뒤로 하게 되면 10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차량 내부 카메라 2개까지 설치가 된다면 12개가 필요하다는 거다. 자동차 한 대가 만드는데 12개의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자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2분기에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그 데이터도 나와 있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비슷한 종목 중에 하나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상승 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회장님이 자사주를 무시하게 매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신문 기사로 잡혔어요. 보통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다음에 바닥권에 있을 때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면 대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들을 우리 또 김동호 매니저님이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대주주
우리가 최대 주주가 일반적으로 지분을 매수한다라는 건 자기 회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모듈 시장에 크게 성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 월요일까지는 미국의 법이 통과되는 부분들은 하나의 카메라 모듈 시장의 하나의 또 트리거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 상승을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1차 목표 가격은 11,500원을 좀 대응해 보고요. 자, 2차 목표 가격은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